NK 주님께서 그만두시니까 좀 신나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신나지 않습니다. 예. 슬픕니다. 슬프시죠? 죄송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 네, 안 슬픈데? 구독자분들과 이게 그래?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한데 어.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 또 제가 수면 부족을 참아내고 이 자리에 그래? 그 책임감을 다 완수했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예. 군대 전역한 느낌이 약간 납니다. 네. 다른 분들이 저에게 많이 아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정말 그 아쉬움도 크지만 그렇죠. 네, 군대 전역할 때 그 느낌 네, 저에게 주어진 1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고 네네. 스스로 자평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가족분들이에요, 정말. 네. 가족분들. 맞습니다. 네, 항상 늘 찾아와 주시고 맞습니다.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덕분이죠,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슬픈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판교센터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노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와 같이 그 금요일을 함께 하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 방송인으로서의 성장을 많이 이뤄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간의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4개월 됐고요. 네. 4개월 만에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셨고,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부드러움의 남자, 또 카리스마에서 약간 부드러움으로 많이 진화하셨거든요, 방송이. 멘트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머리 스타일이 점점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네. 그 저도 네. 사실 그 가르마로서 시장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오늘 가르마가 없어. 그냥 네. 세웠어. 그러니까요. 섰다. 오늘 죽을 예정이라서요. 제가 힘을 억지로라도 세워보려고 또 그래요? 세우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을 내고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갈까요? 당황스러우시죠? 예. 저도 방금 고민했거든요. 예. 노래를 먼저 하고 해야 되나. 끝나고 그냥 끝날 때 해야죠. 끝날 때. 끝날 때 할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시장 관련 얘기는 거의 다 이제 해 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왔지만 네. 이렇게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기대했던 낮아졌던 가이던스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제 역실적 장세 중이니까 네. 곧 이제 언젠가는 올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 이제 금융 장세를 기다리면서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떨어지면 내가 죽겠다라는 죽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인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보면요. 섹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이제 주간 상승률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이쪽 섹터가 주간으로 보면 7.54%나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메타이공이 제일 컸고요. 예.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소비주들도 5.92%가 주간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 물론 오늘은 좀 슬퍼지겠지만 주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섹터도 5.68% 상승했는데요. 역시 반도체 쪽이 괜찮았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다 실적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었기 때문에 괜찮았었고요. 이제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마이너스 5.72%가 주간으로 났는데요. 에너지는 이제 인플레하고 관계가 있는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조금 해소가 되니까 이제 요건 5.72%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저는 컨슈머 디펜시브 요 섹터가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가 주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리의 혜택을 받은 섹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0.96%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 섹터도 의외로 괜찮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그렇게까지 큰 하락폭은 없이 무난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면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0.5%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되는 거고 다음 달 회의 0.5% 인상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도 특이한 거는 ECB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채권들이 금리가 내렸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은행이 0.5%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가 4%가 됐는데요.
영국은행 쪽은 이제 향후는 금리 올리는데 조심하거나 안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올해 물가 상승률은 4%대로 잡힐 거고 네. 2024년까지는 2%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야, 의외로 괜찮은.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이제 파운드화 가격이 예. 많이 떨어지고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 근데 물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으니까 저런 발표를 했겠지만 네네.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발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행여나 정말 혹시나 안 떨어지고 좀 이렇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또 시장이 덜컥 겁을 먹을까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월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여전히 맞습니다. 물가가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그 이제 물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물가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이제 렌트비잖아요. 네. 쉘터 항목이잖아요. 이 항목이 잡히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발표되는 게 두 달 전,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게 11월 렌트비가 발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진로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진로는 우리 네이버처럼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 거래되는 가격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걸 보면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가격이 역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시장에 뭔가 쇼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전쟁이 대단히 격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특별한 자극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예.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쉽지가 않은 쉽지 것 않다. 같아요. 저는. 증시는 네. 그대로 흘러서 간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예. 증시가 무슨 로켓처럼 막 수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럴 그렇죠, 수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당연히 요동치고 조정도 받기도 하고 하겠지만 예. 끝에 가면 끝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 실적 발표로 예, 갈까요? 나왔는데 실적 발표 한번 가보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제 뭐 원체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알파벳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알파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인공지능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40%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흔히 오는 기회는 아니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이 나빴던 게 7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사업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광고가 90%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그냥 단순히 광고냐?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슨 광고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쪽은 관심 있게 좀 떨어질 때마다 물론 이제 뭐 급등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포트폴리오에 넣어둘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화면을 보시면요. 요게 매출이 이제 예상보다 뭐 조금 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1년에 753억 불이었는데 지금 나온 게 76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 들었어요. 매출이. 근데 21년도 같은 기간을 보면 이때 32%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31% 감소한 셈이죠. 느끼기에. 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이렇게 감소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전체와 22년 전체를 보면 네. 21년에는 41%를 성장을 했었는데 22년은 다 합쳐도 10%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둔화가 확실하게 왔다. 경기가 좋지 않다.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EPS를 보면 1.53달러였었는데 22년에는 1.05달러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한 거죠. 네. EPS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메타란다. 알파벳 같은 회사가 네. 이렇게 감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면 구조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릴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반작용이 나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예. 자, 부정적 요인 보시면요. 광고가 590억 달러로 3.6% 감소했고요. 네.
검색 광고가 426억 달러로 1.6% 감소했습니다. 특징적인 게 유튜브예요. 우리가 유튜브는 진짜 우리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견조할 걸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이너스 7.8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것들이 이게 알파벳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4분기 이제 12월 달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5% 정도는 이제 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부 다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없었다고. 환의 피해를 봤다는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네. 그 업체들 전부 다. 아마 환 효과가 아마 예. 1분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구조조정한 것들도 12월까지 급여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 분기가 되게 안 좋고 1분기도 이 4분기보다는 예. 조금 낫겠지만 어쩌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1분기도? 예, 올해 1분기도 예. 물론 이제 환 효과가 있어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막 30%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시장은 항상 그렇죠. 근데 가이던스가 이렇게 뭐랄까요, 시장에서 낮게 봤는데 그것보다 약간만 잘 나오면 시장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닥 찍고 올라오는구나 실적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제 메타처럼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면 또 약간 힘든 국면을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좋게 생각해야죠. 좋게 생각해야 그 저도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전략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하는 인터뷰들을 제가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이 IT 섹터를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야 아이폰 대체할 게 뭐가 있어? 너희들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오히려 마지막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는 실적이 물론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겠지만 오히려 이번 조정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그렇게 그런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게 동의합니다. 아이폰이 타격을 받았던 것 중에 이제 팀 쿡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네네. 팔 물건이 없었다.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됐기 그러니까 공급망 때문에 이슈 때문에 물건이 그죠?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음.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지역 빼고 봐도 글로벌하게 감소세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좀 성장률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기대만큼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론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훨씬 더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 이제 손실 본 걸 메우려면 네. 그런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조금 예. 아쉽죠. 그 오늘 이제 알파벳을 설명해 주시니까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단어가 인터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성장 동력이 이거에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약간 주주들을 그 약간 뭐라 하지, 뭐 약간 달래는 느낌. 네. 약간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우리 어차피 인공지능 또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이제 순차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두 개 중에 가장 두 개 핵심 중에 하나가 예. 원래 AI는 우리가 하던 거야. 라는 거 하나하고 원래 우리는 하고 야, 있어. 원래 우리야 AI는. 챗 GTP 이거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원래 하던 거야. 람다가 더 좋아. 이게 깔려 있는 거고요. 예. 기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을 통제하겠다. 이 두 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의 핵심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뒤에 뒷부분에 조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근데 이게 좀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약 달러가 1분기에 반영이 될 거고 인공지능 테마가 지금 붙었잖아요. 저는 이게 뭐 좀 품격 없는 표현으로 테마가라고 했지만 이게 어쩌면 되게 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보거든요. 근데 챗 GPT 대 람다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있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예. 근데 전문가 혹은 애널리스트 이 분야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람다가 그냥 이긴다. 람다가 비교가 안 된다.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챗 GPT가 되게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지금 막 센세이션 한 거는 맞는데 예. 람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이 챗봇들이 엉터리 대답을 많이 했던 이유는
자체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 미리 검열을 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 어. 그런데 챗GPT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에서 나오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 거고 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고 난 깨끗하다 써라. 대신 책임도 니들이 지는 거지 라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도전하는 회사고 예. 이 회사들은 지키는 회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구글 알파벳 컨퍼런스 콜을 보면 네. 점잖게 얘기했지만 화가 많이 났어요. 다 모여가지고 네. 뭐 많이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뭐 코드레드 상황이다. 모여서 얘기하고 회의하고 너 그동안 뭐 했니? 이거 뭐 회사 내에서 뭐 말이 많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 구글은 AI 개발의 선두주자. 어떤 분은 시조세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람다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되는 거죠. 몇 주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람다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데 개발자나 크리에이터 파트너를 위한 AI 모델을 곧 제공할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니들이 뭘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구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 어차피 네 번째 내용이랑 겹치니까 네 번째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니들이 AI 모델을 활용해서 뭔가를 창출해내면 쇼츠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발전해 나갈 많은 기회가 있다. 왜 그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나 쇼츠에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돈 제일 많이 줘. 수익 배분율이 제일 높대요. 구글이.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우리 맛을 한번 보면 딴 데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쇼츠 연초에 일일 평균 조회수가 500회 현재가 500억 회고요. 1분기에 300억 회였어요. 거의 200억 회가 더 늘었죠. 60%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쇼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8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 저는 엄청 많네요.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죠. 아닌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가 이거 굉장히 잘해야 된다. 수익화 사업을 이거 하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사용하는 숫자가 최소한 10억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0.8%밖에 안 돼요. 사실 8%. 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게 광고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독료를 지급하는 이제 지불을 하고 내가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챗 GPT 모델은 지금 구독 모델로 가려고 하거든요. 구독 모델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요. 구글이 이걸 빨리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지금 물론 내가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지금 이대로 두는 게 구글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비용 입장에서 보면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는 클릭한 사람이 비용을 내야 되죠. 그렇죠. 떠넘긴 거잖아요. 예. 근데 챗 GPT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검색하면 답이 나와요. 그럼 돈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검색한 사람이 내든지 검색한 사람.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야 되잖아요. 예. 검색한 사람이 내야겠죠. 뭐. 검색한 사람 보고 내게 하는 게 예. 구독자를 만드는 거죠. 구독료를 내게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대학생들은 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레포트 제가 100% 합니다. 진짜. 3만 원 내고 그냥 하고 말지. 레포트 알아서 다 써주는데. 뭐 작곡해줘, 그림 그려줘, 다 하잖아 혼자서.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어쨌든 인공지능이란 걸 가지고 지금 라이벌전이 됐는데 투자자들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할 거냐 구글이 잘할 거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기회들은 그 두 개의 기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서 중간에서 돈 버는 애들이 뭔가를 많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많은
그 엔진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거 역시도 저런 경쟁이 만들어지면 중간에 수혜 볼 수 있는 거일 거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 검색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공지능 기업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본투비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람다나 GPT는 어떤 거냐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제일 잘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던 건 아닌 거고, 완성차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량을 구성할 때 물론 엔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나 그게 어느 정도 편안한지 또 안전한지 그런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처럼 람다와 GPT 그냥 붙으면 람다가 물론 엔진은 더 뛰어나겠지만 챗 GPT는 사실 GPT라는 엔진을 통해서 상용화 서비스를 만든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저 편의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투자자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길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기든 그게 사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유저로서 잘 활용하되 투자자로서는 그걸 이제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건데, 람다냐 GPT냐 싸움 나면 사실 저는 중간의 승자는 의외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애들, 또 반도체 애들이 상당히 또 중간에 위너가 될 수 있다. 너희들 열심히 싸워라. 너희들 열심히 싸울 동안 우린 경기장을 제공하고 싸울 재료를 제공할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둘 다 내 칩 가지고 싸울 텐데. 맞아요. 그죠? 이게 인공지능 시장이 격화될 때 너무 구글 갈팔을 물론 봐야 되는, 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되게 많이 디벨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템베거가 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10배짜리 기업들이 뭐 수백 개 나오지 않을까. 아 진짜로? 네, 정말. 네. 이제 막 변화의 초입이잖아요. 메타는 다 팔고. 메타조차 인공지능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조금 갖고 있어야겠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정말 수천 개의 기업이 100배 성장했잖아요. 뭐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전 세계 인터넷 기업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질 저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할 건데, 그 과정에서 100배짜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10배짜리 기업도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거 투자 안 하면 사실 투자는 의미가 없죠. 네. 저도 계속 포커싱하는 건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한 목적은 역시 투자로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일종의 생태계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걸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서 존재할 건지 구글 생태계 안에서 존재할 건지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걸 이 컨퍼런스 콜에 그 얘기가 나와요. AI 기반 혁신을 통해서 더 높은 기반 위에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모든 분야의 혁신은 광고주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 돈 버는 길은 구독 아니면 광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가 더 많이 돈을 줄 건지 구글 생태계가 돈을 더 많이 줄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구글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돈 제일 많이 줘. 일단 우리가 무조건 제일 많이 준다.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정확하게 얘기했네. 예. 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유튜브 이번에 실적이 되게 방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유튜브의 장기적인 성장은 나는 확신한다. 왜? 크리에이터가 그 어떤 플랫폼보다 돈을 많이 벌 텐데 니들이 어디 갈래?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죠. 그랬더니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쇼핑도 할 거고, 그래서 쇼핑 채널을 보다 쉽게 만들게 한 뭔가를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대요. 그게 곧 나올 거고, 유튜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TV하고 경쟁하겠다. 우리는 유튜브 TV로 확장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 실제로 이번에 그 미식축구 그 중계권 딴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튜브는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가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꿈 같은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글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 리서치에서 나왔던 자를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보면 구글 클라우드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어차피 화면 보이니까 굳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네. 근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미디어 광고 마케팅 요 두 개를 빼고는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수익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나요? 저는 안 보여요. 이게 실제로 매출이 이런 식으로 나려면 지금 유튜브 그 매출 구조의 90%가 광고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 하나만 터지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 원격 진료나 뭐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치료 물질 찾는다든지 할 때 이런 걸 활용한다는 거는 되게 큰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웨이모 자율주행, 뭐 드론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되기만 한다면 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클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구글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을까? 왜 시장에 좀 빨리 공개해서 받았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제가 챗 GPT를 쓴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을 보면 장점은 이거예요. 써보면 직관적으로 누구든지 좋다, 신기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단기간에 1억 명을 돌파하죠.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단점이 큰데요.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도 운용 비용만 따져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저번에 아마 방송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리서치 자료인데 현재 유저 수가 100만 명이고 각 사람이 하루에 110번씩만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달러, 한 달이면 300만 달러의 운용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해 두셨더라고요. 네. 이거를 100% 신뢰한다라고 보면 이게 유저 수가 100만 명에서 1억 명이 돼서 100배가 는다면 여기 곱하기 그 사람들이 질문을 100번만 한다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가 돼버리잖아요. 네.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자본력으로는 안 된다. 버틸 수 있는 데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 사실 인공지능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KT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과연 이 비용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좀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네. 네. 앞으로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기존 공룡들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싸움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 무난하겠네요. 야, 앞으로도 공룡들의 싸움인데 엉뚱한 기업들이 지금 막 5배, 6배, 7배씩 가잖아요. 지금. 오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너무 안 가서 네. 때 되면 가겠죠. 쫙쫙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지금 딱 노래 들을 시간이거든요. 네, 쏜살 같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간 9시 36분은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판승철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마지막 날인데 예. 이제 판승철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판씨가 정말 귀한데 판씨를 이렇게 만났나 화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판씨가 아니고요. 이제 판교에서 오셔서 판승철 그러니까 판자를 붙인 우리가 거고요. 이름을 지금 막 네. 바꿔서 큰일 네. 났어요. 이분의 성함은 이제 이상원 선임님이고요. 예. 판씨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예. 네. 정말 귀여운 구독자분들이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내가 그 이름 까먹었어요 지금 방금. 예,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이 저희 채파고님을 보내드리면서 준비하신 네. 금요일에. 마지막 한 곡. 예. 네. 한번 감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진짜 이거 딱 노래까지. 네. 멘트 한마디 하고 축하 공연 딱 하시면 됩니다. 예. 멘트 한마디 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자, 영상 편지. 행복하시고. 자, 영상 편지 가시죠. 감사합니다. 가나요? 간 거 아닌가요? 예. 행복하겠습니다. 예. 같은 회사라서요. 헤어지는 게 아니긴 해요. 그렇죠. 예. 예, 부서가 나중에 또 같이 합쳐질 수도 있고. 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되는데 진짜 하나요? 네. 가는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슬픈 노래. 포지션에 너에게 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김경환 위원님도 눈 초롱초롱하게 보고 계셔 지금. 부담 100배입니다. 아무 말 않고선 그냥 떠나버린 너 그렇게 쉽게
쉽게 용서하긴 야. 힘들었었지. 하지만 넌 후회하고 있다는 걸 나의 야 소주 없냐 소주?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 너에게 내가 힘이 돼줄게. 더 이상 아픔을 혼자 느끼지 마라. 존재가 곁에 있을게. 그래 난 울지 않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최고예요. 정상이다 대박. 최고요. 와. 네, 최고예요. 네. 야. 감기 걸린 목으로도 이렇게 냅니다. 야. 진짜 정말 네. 살다 진짜. 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야, 네, 아주 진짜? 강력한 임팩트. 와. 아, 네. 혹시라도 좀 삑사리처럼 있었다면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예. 기억해 주시고 아, 웃기기라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아니 이거 저 이상훈 매니저님도 오늘 막방이 될 것 같아. 아니 굉장히 감성이 충만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막방 될 것 같아. 저도 편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대표님께서 야 다 빼라 쟤네. 네,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추억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 이게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천 명의 사람 앞에 그 노래 한 곡 한다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 정말 저 몰입감, 네, 저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분을 알아본 거예요. 다들 판승철이 나오셨을 때 너무 좀 진지한 거 아니냐, 예. 엄격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저분을 저기까지 성장시켜냈습니다. 막 콧물, 침물, 침 다 나옵니다 지금. 예. 네, 거의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쇼츠에 나오나요?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역대급. 역대급이었어요. 이건 쇼츠 만들어야 돼. 이거 쇼츠 만들어야 돼. 레전드였어요. 예. 이 감동의 여운이 네. 가지지 않는데 저희 또 김경환 의원님이 또 밖에서 또 웃고 계시는데 또 빨리 불러야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판승철님과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방송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또 했고요. 판승철님께 또 저희 위해서 또 선물까지 또 준비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네. 이거 참. 아유, 약속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인이네요, 와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한교산 예. 와인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